잔소리를 듣거나 혼이 나기도 합니다. 영어로. 네,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분명히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기분은 나쁘고. 근데 야근 수당이 있냐고요? 야근 수당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죠. 어쩔 수 없이 정치와 라인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에서는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동하는 택시 뒤에서 이렇게 일할 때도 있고요. 약간 이렇게 토솔리면서. 안녕하세요. 잉뿌제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국내 기업을 갈 것인지 외국계 기업을 갈 것인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몸담았던 경험을 토대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의도에서 취준비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 중에 하나를 한 6년 정도 다녔고요. 현재는 판교에서 취준비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국민 플랫폼 중에 하나인 회사를 한 4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험을 토대로 궁금하신 점들을 속 시원히 얘기해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 회사의 기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 두 회사의 경험이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라고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외국계 회사라면 외국계 회사 안에서의 그런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국내 회사라면 국내 회사 안에서의 또 공통점이 있을 거라서 요거를 각각 판단하셔서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마도 두 회사의 업무하는 스타일이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업무 스타일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는 2년 정도 프로덕트 매니저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년 정도는 B2B 세일즈를 했어요.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 세일즈가 정말 꽃입니다. 꽃.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나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잘 파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가장 높게 쳐주고 그들이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팅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미팅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콜인데요. 외국계는 국내 회사의 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AP,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여러 회사를 총괄하는 개념의 상위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AP 위로 가면 월드와이드라고 해서 본사가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 업무의 타겟도 롤과 타겟과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 월드와이드에서 정해집니다. 월드와이드에서 정해진 타겟이 AP에 내려오고요. 이 AP에서 또다시 AP에 속한 나라별로 타겟이 나눠지고 그 타겟이 한국에 내려오고 한국에 내려온 게 팀에 내려오고 팀에 내려온 게 저한테 내려오는 그런 식이에요. 그 타겟을 잘 달성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내려오는 각종 가이드를 잘 숙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타겟을 잘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물론 내 팀장님한테도 혼나지만 AP나 내 상위 매니저가 있는 그 분들께도 콜로 그렇게 잔소리를 듣거나 혼이 나기도 합니다. 영어로. 네,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분명히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기분은 나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모바일 좌석들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에요. 모바일 좌석이라고 하면 사무실에 갔을 때 내 자리가 없고 다들 이제 노트북을 들고 오늘은 이 자리에 앉았다가 내일은 뭐 이 자리에 앉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편한 자리에 앉는 것이 이제 모바일 좌석인데요. 그런 이유가 내가 언제 어디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외국계 기업의 특징입니다. 고객사랑 미팅하고 그 옆에 카페에서 일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동하는 택시 뒤에서 이렇게 일할 때도 있고요. 약간 이렇게 토쏠리면서. 그리고 때로는 밤에 AP나 월드와이드와 콜이 잡힐 경우에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나는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되고 어디서든 어느 시간대에 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근데 야근 수당이 있냐고요? 야근 수당이 없습니다. 외국계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내가 밤늦게까지 열심히 월드와이드와 콜을 하고 자료 준비를 하고 해도 수당을 못 받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워라밸을 딱 지키면서 9 to 6로 일하면 가장 좋지만 제가 경험했던 외국계 같은 동료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야근이나 뭐 본인이 맡은 일들 정말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까는 걸 수도 있는데 업무를 위한 업무, 보고를 위한 보고 장표를 위한 장표, 미팅을 위한 미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열린 문화를 지향하면서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 다른 걸 부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 위계 질서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외국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보다는 조금 더 촘촘한 직책이 조금 나눠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9 to 6 혹은 10 to 7의 일정에 딱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너무 열심히 해서 저같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무실에 노트북을 두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는 개인의 가정사를 돌보시고 웬만하면은 일은 회사 와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외국계와 저희 회사의 공통점은 저희는 데스크탑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 전화도 없어요. 무조건 노트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급할 때는 노트북을 집에 가져가지만 대부분은 회사 안에서 일을 다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회사는 이제 대표님이 바뀌시면 그 대표님의 방향성에 따라서 KPI도 바뀌고요. 사업의 방향성도 모조리 다 바뀝니다. 인사도 다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우상화가 되고 대표님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외국계보다도 능력보다는 조금 더 윗선에 잘 보이는 정치가 잘 되는 분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와 라인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국내 회사에서는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위로 올라가려면 누군가 한 명을 잘 잡고 잘 보여야지 올라갈 수 있고요. 물론 그 와중에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올라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윗선에 잘 보이거나 혹은 이직을 잘 해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의 직책을 높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외국계와 국내 회사의 업무 스타일을 짚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정말로 외국계 회사와 국내 회사의 차이, 궁금하신 점을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보고 선별해서 답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앵뿌제는 이만 갈게요. 안녕.